선생님, 조금만 더 세게 마사지 해주세요. 아, 정말 시원해요. 영희 씨, 나도 이렇게 편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당신 덕분에 살 것 같아요. 그날 밤 병실에서 선생님과 나눈 특별한 시간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지금부터 31살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인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7세가 된 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3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44세였던 당시 저는 남편을 잃고 혼자서 12살 아들 민수를 키우며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지만 결혼 후 육아 때문에 그만두었다가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다시 의료계로 돌아온 거였죠.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에서 간병인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그해 가을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서 새로운 환자분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정훈 선생님이었어요. 75세의 연세에 4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신 의료계의 거장이셨죠.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상황이었어요. 처음 선생님을 뵈었을 때 75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맑고 지혜로운 눈빛이셨어요. 다른 환자분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앞으로 선생님을 담당하게 된 간병인 박영희입니다. 아, 그래요. 간호학과 출신이시죠? 총기를 보니까 바로 알겠어요. 선생님은 저를 단순한 간병인이 아닌 전문가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죠. 선생님은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부인은 10년 전에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자주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남달랐거든요. 단순히 간병인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한 여자를 보는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의 지적이고 우아한 모습,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에 점점 끌리고 있었죠. 밤이 되면 선생님과 단둘이 병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시간들이 점점 특별해지기 시작했어요.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밤 선생님이 상처 부위가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영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조금 더 마사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 손길이 정말 마법 같아요. 마사지를 하면서 선생님의 탄탄한 어깨를 만질 때마다 제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는 거예요. 75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체격이셨거든요. 영희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 분은 처음이에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실 때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어요. 병실은 조용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죠. 선생님도 혼자 지내시느라 많이 외로우시죠? 그렇죠. 부인이 돌아가신 후로는 정말 혼자예요. 영희 씨는 어떠세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잃은 저의 아픔, 아내를 잃은 선생님의 슬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영희 씨,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이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44세의 과부인 제게 75세의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 진심 어린 말씀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퇴원을 이틀 앞둔 그날 밤이었어요. 선생님이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이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모레면 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영희 씨, 잠이 안 와요.
혹시 당신도 그런가요? 병실에 불을 끄고 달빛만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조용한 밤이었어요. 선생님이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고 저도 따라가서 나란히 서게 되었죠. 영희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했어요. 7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선생님, 저도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이 차이가 31살이나 나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당신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생님이 제 뺨에 눈물을 살며시 닦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영희 씨, 정말 혹시 괜찮다면 제가 당신을 안아도 될까요? 선생님의 품에 안겼을 때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잃고 5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죠. 우리는 그날 밤 새벽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퇴원 당일 서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병원을 떠나시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일주일 후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께서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신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영희 씨에게 당신 없는 일주일이 1년 같았습니다. 매일 밤 당신 생각에 잠들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번만 만나 주실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결국 저는 답장을 썼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그리워요. 토요일 오후 2시 한강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토요일 한강공원에서 선생님을 다시 만났어요. 정장을 차려입으시고 꽃다발까지 들고 계시더라고요. 서로 마주보자마자 말이 막혔어요. 영희 씨, 정말 와주셨네요. 이 꽃 받아주실까요? 떨리는 손으로 꽃을 받으면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선생님, 나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영희 씨, 나이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쿵했어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당신의 따뜻한 미소, 환자를 돌보는 정성스러운 손길까지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선생님의 품에 안겼죠. 영희 씨, 제 집에 가실 수 있나요? 당신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선생님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영희 씨, 키스해도 될까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75세와 44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관계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선생님과의 첫 키스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죠.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도 느껴졌어요. 영희 씨, 저와 함께 있으면서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무엇이 걱정이세요? 제 아들은 어떻게 하죠? 그리고 사람들 시선도. 영희 씨,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 당신이 행복하면 아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한적한 공원에서 때로는 선생님 집에서 만날 때마다 사랑이 깊어져 갔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영희 씨, 혹시 제가 너무 무례한 말을 한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밤 저와 함께 계시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년 동안 남자와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망설임을 이겨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꿈 같았어요. 선생님은 75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이셨고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해 주셨어요. 몇 년간 잠재워 두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그날 밤 완전히 깨어났죠. 영희야, 당신과 함께하니까 20대 청년이 된 것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과 함께 걱정도 커져갔어요. 이 관계를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선생님과의 달콤한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점점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카페에서 나오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와 마주쳤어요. 영희 씨, 아버님과 함께 계시네요? 네. 어버버하며 대답하는 제 모습을 보고 그 아주머니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주민분이 말을 거셨어요. 영희 씨 요즘 연세 많으신 분과 자주 다니신다면서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던데 아버지 뻘 되시는 분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병원에서도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간병인실에서 다른 언니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영희가 75세 할아버지랑 사귄다면서. 진짜?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 돈 때문 아닐까? 어머,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영희도 사정이 있을 거 아냐. 제가 들어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가장 친한 동료 미경 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영희야, 소문 들었는데. 조심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특히 그분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나이차 연애 키워드로요. 나온 글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31살 차이? 완전 비정상이죠. 늙은이가 젊은 여자한테 집착하는 거 아닌가요? 돈 때문 아닐까요? 악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이런 식으로 볼까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살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거예요. 엄마, 우리 아파트 김 아주머니가 엄마가 할아버지랑 사귄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벌써 아들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민수야, 그냥. 엄마, 정말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은 어떨까요? 친구들이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12살 아이에게도 이상한 일로 비춰지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 정말 그 여자와 사귀시는 거예요. 나이가 44살이라면서요. 그래. 좋은 분이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버지 돈을 노리는 거 아닌가요? 전화 내용을 들은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영희 씨, 아들이 우리 관계를 반대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선생님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까지 연락이 왔어요. 영희 씨, 입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요. 아파트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고. 나이 많은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안 좋다는 거예요. 정말 온 동네가 저희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선생님과 통화했어요. 선생님, 이러다가 민수에게 상처가 될까 봐 걱정이에요. 영희 씨, 많이 힘드시죠? 혹시 쟤 때문에 너무 힘드시면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선생님,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정말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새벽 3시쯤 선생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영희 씨, 잠들지 못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무리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직장에서도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간병인 팀장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하더라고요. 영희 씨 요즘 사생활 때문에 소문이 많이 나고 있어요. 병원 이미지에도 안 좋고. 조금 조심해 주세요.
팀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환자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부적절한 관계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영희 씨 목소리 낮춰요. 어쨌든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정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분 때문인가요? 민수야,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12살 아이의 순수한 말에 오히려 어른인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이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모든 걸 무릅쓰고 계속해야 하는 걸까? 민수의 순수한 말을 듣고 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왜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남들 눈치를 봐야 하죠? 그날 아침 일찍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맞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영희 씨 목소리가. 네, 결정했어요. 더 이상 숨어서 만날 수 없어요. 당당하게 해요. 우리는 선생님 집에서 만났어요. 이번에는 정문으로 들어갔죠. 영희 씨, 괜찮으세요? 사람들이 볼 텐데. 선생님, 저 결심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선생님이에요. 영희 씨, 선생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진짜 사랑이 아닌 건가요? 제 말에 선생님도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았어요. 맞아요. 영희 씨, 우리가 뭘 부끄러워해야 하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럼 이제 당당하게 해요. 선생님, 자녀분들과도 제대로 대화해봐요. 우선 제가 먼저 용기를 냈어요. 미국에 있는 선생님 아드님께 직접 화상통화를 요청한 거예요. 성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버님과 만나고 있는 박영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분의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끝까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아버님보다 31살 어려요. 그리고 과부고 간병인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버님의 돈이나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거죠? 아버님의 마음이요. 아버님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긴 침묵 후에 아들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시긴 해요. 최근에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밝아지셨거든요. 네, 저도 아버님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사랑의 나이가 중요한가요? 아버님은 75세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젊으시고 건강하세요. 독일에 있는 따님과도 화상통화를 했는데 다행히 딸분은 더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었는데 좋은 분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병원에서도 당당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수근거려도 신경 쓰지 않았죠. 언니들, 저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정말 좋은 분이에요. 영희야, 그런데 31살 차이는. 언니, 사랑의 나이가 중요한가요? 그분이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해 주시고 저도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동료들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데리러 오실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민수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주시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영희 씨, 그분 참 점잖으시네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정말 품격이 있으세요.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점점 우리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봄날 선생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한강공원에서 처음 만났던 그 벤치에서였죠. 영희 씨, 제가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우습겠지만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선생님, 정말 괜찮을까요? 영희 씨, 당신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선생님의 자녀들도 한국에 와서 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영희 씨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20년은 젊어 보이세요. 아버지가 영희 씨 이야기만 하세요.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민수가 반지를 들고 오는 역할을 했는데 정말 기특했어요. 엄마, 새아버지, 엄마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이 민수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가 너와 엄마를 평생 지켜줄게. 결혼식에서 선생님의 답사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희 씨는 제 인생에 찾아온 기적입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런 사랑을 또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답사에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31살 차이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해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어요. 바닷가를 걸으면서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지나가던 관광객이 말을 걸었어요. 할아버지 따님과 여행 오셨어요?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아니에요. 신혼여행이에요. 제 아내입니다. 와, 정말 멋지시네요.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결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선생님은 여전히 건강하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 늘 애쓰세요. 민수도 새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엄마, 새아버지 덕분에 수학 성적이 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집이 더 따뜻한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자녀들도 이제는 완전히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명절 때마다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고 한국에 올 때는 저희 집에 머물러 가세요. 영희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저희가 미국에 있어서 걱정했는데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병원 동료들도 이제는 부러워해요. 영희야, 정말 복 받았다. 그렇게 좋은 분 만나서. 나도 나이 차이 나는 연애해볼까? 영희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수근거렸던 아파트 주민들도 이제는 저희를 모범 부부라고 해요. 영희 씨 부부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서로를 그렇게 아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가장 기쁜 건 선생님이 정말 건강해지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실감해요. 영희야, 너와 결혼하고 나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병원 검사 결과도 다 좋다고 하더라. 저도요. 선생님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도 고마웠어라고 말해요. 지금 저는 47세, 선생님은 78세예요. 여전히 31살 차이지만 그 누구보다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처음에는 새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많으셔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민수야,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엄마, 사랑의 나이가 중요한가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14살이 된 아들의 말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아이가 어른보다 더 현명했어요. 최근에는 저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영희 씨, 저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용기를 내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결국 사람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선생님도 의료진들 모임에서 저희 이야기를 하시곤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지내면서 외로워하시는데 새로운 사랑의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사회적 편견, 가족들의 반대, 나이 차이에 대한 걱정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이겨냈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 따위는 정말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많다고 과부라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저는 44세에 75세의 어르신을 만나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31살 나이 차이 때문에 많이 고민했지만 지금은 그런 고민이 무의미했다는 걸 알아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느냐는 거예요. 저와 선생님처럼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외로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가 된 지 오래됐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운명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만난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의 반대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주저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진심은 언젠가 통해요. 저희처럼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축복해 줄 거예요. 저와 선생님은 앞으로도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오래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려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진정한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사랑, 편견을 이기는 진심,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